이제 조지호 팀장님 차례인데 오늘 네. 어떤 영상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영상은 허경영이 진짜 사기꾼인가 라는 영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대중들한테 허경영이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입이다, 사기꾼이다,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타파해 보고자 영상을 골랐습니다. 아, 네. 한번 보실까요? 정말 필요한 영상인데요. 네. 허경영이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봐야 할 영상. 을 3번 나간 사람은 벌금 남한테 사기 한 번만 있으면 출마 자격 없어. 뭐 나를 보고 욕하고 내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사기 친 적이 없는데 허경영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겠다 옛날에 이런 말을 갖다가 이걸 사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에 맞느냐. 대통령을 3번 나간 사람은 벌금 남한테 사기 한 번만 있으면 출마 자격 없어. 대통령 나갈 때 경찰서 가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확인서를 선거관리원에 가져가야 접수를 해줘요. 맞아요. 한 번만 사기 전과 있으면 출마 못해요. 그러나 선거법에 가지고 감옥 갔다 오는 거는 10년이면 10년 제한을 둬요. 10년 지나면 나가. 근데 강도나 일반 범죄 사기는 절대 출마 못해. 자격이 제한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국민권이 박탈당하는 거야. 네. 우리의 국민의 3대 주권이 있는데 이 주인의 권리가 박탈돼 버려요. 네? 첫째 뭐요? 투표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 전과자도. 사기꾼도 투표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가 없냐면은 저항권도 사기꾼은 있어요. 행명권도 있어요. 국민의 3대 주권에는 사기꾼이든 누구든 투표장에 갈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 국민권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야. 투표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 3대 권리라고 있어요. 3대 권리.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전과자들은 이 권리를 다 누려. 사기꾼들은. 근데 사기꾼들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국민의 5대 권리에 걸려. 5대 권리가 있는데 청구권, 알겠죠?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요 참정권에 걸려요. 알겠죠? 참정이라는 건 투표도 할 수 있고 출마도 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요거는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출마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권리라. 참정권은 정치에 참정한다, 들어간다 이 소리야. 알겠죠? 정치할 권리가 사기꾼들은 없어. 근데 허경영 보고 사기꾼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지어다. 앞으로 자, 딱 들어보니까 사기꾼이 할 수 없는 것 딱 나오네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뭐라고 해야 되죠? 허경영을 사기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이미 법률상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 사기를 쳐서 이제 박탈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배제되지만 이제 허경영 이제 신인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출마를 3번 하셨잖아요. 네. 출마를 3번 하셨고, 세 번 이상 하셨죠. 네, 3번 이상 하셨고, 뭐 서울시장 선거도 나가셨고, 총선에도 뭐 이제 다 내셨고, 네. 의원을 다 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사기꾼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 사기꾼은 왜 자꾸 나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기꾼인데 왜 자꾸 TV에 나와서 정치에 나오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네. 있다는 거죠. 네. 사기꾼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허경영이 또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 사기꾼 또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번 이제 그런 음해 공작이 들어오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댓글에 달리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사기꾼 꼴 보기 싫었는데 아유 역시나 뭐 이런 댓글 달려요. 근데 그런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서 자 정말 리얼로 사기꾼이 맞았다면은 사기 전과가 붙어서 앞으로 이후에 대선 뭐든 선거든 참여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피해자가 술 마실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피해자 결국 그런 그런 폭풍이 지나갔어도 피해자가 안 나와요. 왜냐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이제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허경영 총재님이 싫은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뭐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사기꾼이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치광이고 허황된 소리로 계속 몰고 가야지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네. 계속 사기꾼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잖아요. 공약을 이렇게 지킨다고 해놓고 안 지키면은 그것도 사기 아닌가요? 네. 아니 출산수당, 출산 예산을 45조를 넘게 썼는데 그 돈 다 사라진 거 그거 사기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우리 돈 진짜 훔쳐간 사기죠. 그래서 뭐 저도 생각하면 약간 화도 나긴 하는데 국민분들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무슨 뭐 이상한 종교 집단, 사이비 집단 아니면 뭐 허경영, 뭐 하늘공 이런 데 뭐 사이비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5천만 국민들이 지금 세뇌당에 있는 신도들이거든요. 정치에 세뇌당한 신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더 세뇌당하고 세금을 자기 돈들 그렇게 뜯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들은 몰라. 세뇌당한지를 모르고 신도인지도 모르는 거야. 정치인들의 맞아요. 사기당한 사이비 신도들인데 국민들이 지금 그렇죠. 그거를 그 본질을 모르는 게 저는 솔직히 안타깝고 그거를 없애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뺏기는 사기당해서 뺏기는 돈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게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오히려 사기꾼을 몰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본말이 전도된 이런 현상이 저는 좀 굉장히 솔직히 답답합니다 사실. 진짜 사기꾼은 정치인들이 허경영이 아니라 네. 진짜 이렇게 국민들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더 사기꾼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참 국민들이 서로 좌우 싸움에 갇혀서 그런지 자기들이 정말로 진짜 사기꾼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잖아요. 네. 행복도도 중위도 안 되잖아요. 네.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지금까지 만들었냐고요. 그래놓고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는 잘한다는 듯이 정권을 달라고 하고 또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을 뽑아주고 네. 이게 오히려 대사기극이죠. 뭐 허경영 총재님이 우리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갔나요? 걷어서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장 세금 많이 내면서 정상적으로 정당 활동했는 것인데 그리고 다 자발적으로 강연료 내는 거고. 그러고요. 거기서 피해를 입거나 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없는데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언론이란 게 그 옛날과는 달리 신뢰성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걸 짚어주고 네. 국민들 깨워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국민들 눈을 가리는데 입주하고 있는 게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언론이란 게 사실 국민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한 번에 다 쏟아내잖아요. 어떤 정보들을. 근데 그거를 뭐 분별을 있게 들으면은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용만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나팔 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쓰면은. 선동하고 거기 국민들도 네. 뭐 너무 그것만 신봉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뭐 연예인 뭐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뭐 정치인 스캔들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절대로 그 뭐 뭐랄까요 타율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가 그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 또 높진 않아요. 매번 무슨 뭐 누구 말이 맞느니 저기 말이 맞느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세계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언론을. 네. 그러게요. 그렇죠. 막 LH 사태 한때 엄청 막
불붙듯이 막 얘기가 좀 됐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흐지부지 됐어요 결국. 예. 대장동도 뭐 한때 계속 난리가 나더니 어느새 흐지부지 됐고 뭐 선거에 대한 의혹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들이 답답합니다 그런 거는. 참 교묘하다. 교묘하게 세뇌를 잘 시킨다. 뭐만 있으면 싸움 붙여놓고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다른 이슈로 싸움 붙이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게. 그러니까 떡밥 하나 던져주고 니들끼리 싸워라. 좌우 싸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딱히 언론은 또 티가 안 나. 던져주기만 하니까 맞아요. 언론이 나쁜 사람인 걸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언론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사실 솔직히 그게 제일 나쁜 건데 그게 이미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떡밥 하나 던져두고 이제 국민들 좌우 서로 싸우게 냅두고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또 지치고 그러게. 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또 국민들은 서로 증오심을 좌우 서로한테 보내다 보니까 뭐 남녀 프레임, 좌우 프레임, 뭐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세대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떡밥 이슈 뉴스에서 그냥 이슈 하나 딱 던지면은 그게 또 커뮤니티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싸우고 정작 중요한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쏙 빠지는 거죠 그 프레임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은. 그 개개인이 솔직히 그 언론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뭐 내가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겠어 하는 거 정말 이상적인데 솔직히 어려워요. 이거를 개인이 내가 직접 알아봐야지 뭐가 맞는지 알아봐야지 하는 건 정말 멋진 태도인데요. 솔직히 그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언론이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이걸 진짜인 걸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군가는 뭐 무슨 음모론으로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어떤 외신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총재님 강연을 보시라.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언론이 매번 맞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그런 태도를 꼭 한번 가지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볼까요 다시? 네. 이후에 허경영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벌을 받을지어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갔죠? 이런 말은 내한테는 해당이 돼 안 돼? 대통령 나가는 사람만큼 검증받는 사람이 없어요.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만큼이야. 거기에 전부 국세청, 경찰서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은 기록만 있으면 출마 안 돼. 세금 완납 증명서 없으면 안 돼. 완벽한 자만 대통령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더군다나 신인을 보고.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신인을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네. 5대 권리에 걸려든단 말이야. 그런데 5대 권리의 자유권 있죠? 맨 밑에. 이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그렇게 양심의 자유까지 8개죠? 이 8개 자유가 있다는 거. 요게 공산주의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회주의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출판도 할 수 있고 집회할 수 있고 결사는 뭐죠? 사회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단체 만들 종교 자유가 있고 사회활동이나 투표 요게 이제 요거는 뭐죠? 종교사상 표현의 자유 예술가들 알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법정에서 자기가 거짓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나는 집에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계신데 내가 요 말을 하면 감옥을 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모실 자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노숙자가 돼버려. 그러면 40살 먹은 사람이 내가 바른 말을 하면 감옥을 가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니 실제 범죄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야.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자유를 쓸 수가 있어. 죽어도 나는 안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 벌을 안 받을까? 속으로는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옥은 2개가 있어. 양심의 감옥과 실제 가서 사는 감옥.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를 복량하면서 양심의 감옥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은 무슨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양심의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호르몬이 자꾸 나와. 자꾸 괴롭혀. 자꾸 불면증이 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나가서 자수를 따가고 감옥에 들어앉았으면 속이 편하네. 그때부터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양심의 감옥이 진짜 무서운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의 감옥을 예사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종교사상 편 양심할 때 요게 양심의 감옥이야. 알겠죠?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뭘 잘못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양심의 감옥이 있어요. 또 남편은 마누라한테 얼마나 내가 학대를 했는가? 그 양심의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렇겠죠? 양심의 감옥에 들어가라고 할 때 얼굴들이 다 어두워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있나 없나? 여러분은 백궁으로 갈 사람들이 여기 100%야. 걱정할 일 있어요?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양심의 감옥에 갈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없어지고 이 양심의 감옥에서 해방돼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감옥 이야기하기 전에 얼굴이 다 밝았는데. 알겠죠? 가수들이 제일 싫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가수들이 가서 노래 부르기 제일 싫은데. 감옥. 유명한 가수는 감옥을 많이 가야 돼. 감옥에 딱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라는데 꼭 감옥에 잡혀가는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가수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러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여자 가수가 감옥에 탁 들어가면 문을 철거덕하고 닫거든.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래서 가수들이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도 깨끗해져. 내가 가수하면서 괜히 장사한다고 사기에 말리고 괜히 적자 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다. 감옥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수들이 감옥에 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양심의 감옥도 내가 이야기해줬어. 자, 그 다음 이거 오늘 아무튼 시인님 말씀하신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뭔가 얘기를 하다가도 뭔가 재밌는 사소한 얘기들로 빠지시는데 그게 또 너무 엄청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강연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가장 진짜 강연은 엄청 진짜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감옥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 되게 새기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아까 양심의 감옥 말씀하시면서 약간 또 아이처럼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이게 약간 보는 이로 하여금 딱 이렇게 긴장도 쫙 풀리고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목은 물론 진짜 리얼 강연 제목은 이런 제목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제목을 만들 때 약간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봐야 할 영상 무겁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갑자기 아주 자연스럽게 재미난 얘기로 빠져요. 근데 그러다가 그 총재님이 되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보면은 막 약간 치유받는 느낌. 맞아요. 되게 복합적이에요, 참.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같으신 그 되게 순수한 웃음, 그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강연 하나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영상에도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이 사기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의 요인은 그냥 진짜 언론에 씌워놓은 그런 프레임에 좀 이렇게 방어 없이 바로 수용하신 거? 저는 그거를 탓하고 싶어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언론이 부패한 거를 탓하겠지만 뭐 아직은 좀 큰 벽이죠. 네.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언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을 깨부수는 거는 아주 장기전으로 가야 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좀 양심에 맞게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가려면은 언론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의심 하나? 그러면은 직접 찾아보기도 할 거고,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를 탐구해보려고 할 거고, 그렇게 파생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언론을 맹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자만이나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걸 듣고 저게 맞아, 나 저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그런 생각이 거기에 구속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좀 항상 뭔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열린 마음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틀렸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아니 저건 거짓말이던데 하는 거 항상 내가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열어둔 사람이 훨씬 더 대인관계나 성장성이나 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필연적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인간들은 하나의 사고의 틀을 계속 만들어 나가잖아요. 사고의 틀을 만들고 다시 그걸 부시고 그러게. 만들고 부시고, 그게 인류의 역사인데, 과거에는 막 미국에서 수은을 몸에 좋다고 먹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지니까 그때부터는 안 먹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거짓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란 거를 전제하에 살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틀을 깨 나가야 되는데, 정답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 우리가 아는, 인류가 아는 지식이나 상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정답이야라는 거에 확신을 두고 다음 사고를 해버리니까 그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고 틀이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깨부시지는 못하고. 그냥 인간의 두뇌로 하는 판단의 대부분이 정말 그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살짝 영적이게 하자면은 답은 하늘만이 알죠. 네. 천사님께 여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천사. 그쵸. 그래서 강연에서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홍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애기들은 순수하잖아요. 네, 다 수용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당신들도 지금 허경영 맹신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허경영이 진짜 다 맞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맞아요. 맞던데요. 정말 다 맞더라. 90 뭐 인간의 그런 어떤 사고 틀에서는 한 몇 퍼센트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몇 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이제 이 정도 되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소식 루트가 다 있으세요. 저희도 뭐 언론만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흡수를 하거든요. 다 비교 대조해봤을 때 정말 허경영 말대로 가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직 허경영을 알아보지 못하신 분들께는 참 오만하게 들릴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저도 허경영 총재님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떤 틀에 얽매이질 않으세요. 절대로. 어떤 틀 속에 그렇죠. 있지 않고 오히려 네. 인간의 사고 틀 밖에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거에 예수가 틀 밖에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막 했어요. 틀 안에서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틀 밖에서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허경영 시인님 본인 스스로 자기는 틀 밖에서 온다, 틀 밖에서 왔다, 나는 인간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에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재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중도 중심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잘 다가오고, 이분이 진짜 인간들이 가진 사고 방식, 뭐 사람들이 못생기건 잘생기건 이쁘건 뭐 키가 작건 크건,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동물 중에 다람쥐가 엄청 거대하면 어떨 것 같냐? 다람쥐는 작아야 귀엽고 그런 맛이 있다. 인간도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 거다. 매력이 이런 있다. 식으로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이거는 뭐 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초에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인간의 틀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틀을 깨 부숴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오히려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아 신이다, 신인이다. 약간 요런 신인 뭐 굳이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대단한 사람이다. 인간의 네. 경지를 뛰어넘었다. 그렇죠. 인간의 틀을 뛰어넘으신 분이다. 이거는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죠. 음.